일단 저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름은 차정민이라고 하고요. 교육혁신원에 소속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나는 나의 강점을 알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또 만났고 만나게 된 목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자체 심리라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의 좀 우리에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학습법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주제로서 나를 발견할 용기라는 주제로 했었었고 내용이 좀 겹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 우리는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죠. 누구나. 강점만 100%인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약점만 100%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평상시에 잊고 지내는 내 강점이 있다면 그거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하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강점을 발견하는 찾는 시간은 아니라 내 강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눈을 감아 보실까요? 자,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시고 심호흡을 크게 들이쉬시고 내뱉고 편안하게 손끝부터 발끝까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여 주시고 자,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무엇을 떠올려 보냐면 나의 약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의 약점, 내가 가진 약점을 제가 5초 시간 드릴게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이제 눈 뜨시고 그럼 이번에는 다시 또 눈을 감고 조금 전에 떠올렸던 약점이 7개 이상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살짝. 자, 그럼 5개 이상이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네. 자, 그럼 5개 이하로 떠올렸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또 눈을 감고 이번에도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뱉고 자, 이번에는 나의 강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가진 강점 시간을 5초 드릴게요. 자, 이제 눈을 뜨시기 전에 잠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강점이 7개 이상 떠오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진 강점 5개 이상 떠오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실험을 해본 이유는 자, 눈 뜨시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떠올린 약점의 개수가 강점의 개수보다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강점이 더 많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점이 많이 떠올랐다는 거는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약점이 더 많이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아직 나에 대한 부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강점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발견하지 않는 강점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강점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않은 강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갈 거고, 네, 또 새롭게 만들어 가기도 하겠지만 그 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증거는 지각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증거를 같이 공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각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네, 이 그림은 많이 봤죠. 정경과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고, 지각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 분야의 심리학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예쁜 젊은 여자도 보이고 또 할머니도 보이죠. 자, 젊은 여자만 보이시는 분. 네, 그러실 수 있고 할머니만 보이시는 분. 할머니만 보이시는 분. 자, 그러면 둘 다 보이시는 분. 네, 즉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할머니만 보일 수도 있고 젊은 여자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존재하는 건 둘 다 존재하거든요. 둘 다 존재합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자세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한번 봐보세요. 둘 다 존재하는데 우리는 한쪽만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 검정색 구두가 보이기도 하고 하얀색 구두가 보이기도 하죠. 네, 둘 다 보이기도 하죠. 네, 어느 쪽이 더 잘 보이나요? 검정색. 검정색이 보이지만 하얀색도 보이죠. 네, 우리는 검정색에 더 눈길이 가지만 사실 흰색도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두 개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같은 양으로. 어느 쪽이 더 많다 적다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A, B가 길까요? B, C가 길까요? 어느 쪽이 길어 보이나요? A, B가 길어 보이시는 분. 네. B, C가 길어 보이시는 분. 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B, C가 길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어떨까요? A, B가 더 길어요. 자,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는 건 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B, C가 길어 보이는 경우가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관점인데 사실은 더 짧거든요. 실제는. 밀러 라이어라고 하는 지각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분들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은 어쩌면 나는 나의 강점을 과소평가하고 나의 약점을 과대평가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실제 나는 강점이 더 많은데 어쩌면 나의 약점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강점이 아주 적은 건 아니다라는 사실. 실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는데 아직 내가 지금 못 발견했을 뿐이다. 라는 거 앞으로 발견해 가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3분 동안 지금 앞에 종이 A4 용지와 그리고 색연필이 있죠. 자, 색연필
그림도 같은 그림이고요. 같은 그림. 같은 길이인데 사실은 세로 선이 더 길어 보이죠? 이거는 위에 노랑, 아래 노랑이 사실 같은 색이에요. 근데 우리는 색이 다르게 보이죠? 위에 색이 더 진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같은 색이라는 거. A하고 B가 같은 색이라는 거. 다르게 보이죠? 사실 같은 색이에요. 같은 색이에요. 다시 볼까요? 자, A하고 B가 우리가 회색의 진하기가 다르게 보이는데 실제는 같은 색이라는 거. 이 그림은 아마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나올 거고 프린트해가지고 잘라서 딱 대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즉 제가 이 그림도 다 지각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림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우리는 나의 강점을 사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아직 발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를 오늘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잠깐 3분 동안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강점, 나의 강점을 누가 찾아주나요? 선생님이 찾아주나요? 부모님이 찾아주나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강점을 누가 찾아줄까요? 선생님이 또 가족이 또 친구들이 또 네? 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또 누가 찾아줄까요? 나의 강점을. 맞습니다. 친구들이 나의 강점 찾아줄 수 있고 부모님이 찾아줄 수 있고 선생님이 찾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로 바빠요. 진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인 거죠. 나예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친구들이 찾아줄 수 있고 부모님이 찾아줄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더 바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까지 관심이 없어요.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찾아야죠.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잠깐 앞에 놓인 A4 용지에 색연필로 그려볼까요? 나의 얼굴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나를 추상적으로 비유해서, 즉 나라는 사람은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하트인지 아니면 복선인지 직선인지, 또 나라는 사람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보라색인지 검정인지 하얀지, 그렇게 한번 종이에 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시간은 제가 2분만 드릴게요. 2분. 나는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을지, 나를 나무에 비유할 수도 있겠고요. 나를 날아가는 새에 비유할 수도 있겠고, 바다에 비유할 수도 있겠고, 자유입니다. 다 그리신 분은 이 그림에 이름을 붙인다면, 제목을 붙인다면 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이름 그대로 붙일 수도 있겠고, 별칭으로 붙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붙일 수도 있겠죠.
다 대신 친구분께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자유롭게.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나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원민 학생.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학과 이영민이고요. 제 그림 보실 분? 너무 귀엽게 그렸나요? 네. 제가 사람이 되게 뭐랄까? 말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저를 좀 다양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기분 좋은 날에는 저 사람은 되게 유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네. 보고 이제 좀 기분이 좀 힘든 날에는 약간 좀 차갑거나 좀 차분하거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무른 스타일이고 네. 남한테 이렇게 최대한 잘하려고 하지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약간 좀 따뜻한 네. 느낌으로 해서 구름은 보면 하늘에 이렇게 떠있고 네. 좀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바뀌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참 알 수 없는 그런 네. 저의 느낌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손 들어서 아무나. 자,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활동 같이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더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자, 집에서 혼자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결국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공부할 때 집중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창의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또 동아리 생활하면서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친구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색이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이 궁금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왔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인 부분만 딱 50분까지 해드릴게요. 자, 이 이야기는 심리학자들과 화가들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에 기반한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는 힘이 있다라고 해요. 세계는 분명히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과연 많은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이렇게 딱 4개잖아요. 네. 자, 이거 4개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잠깐 우리가 같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색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집중력이 필요할 때 우리 두뇌, 신체, 마음은 어때야 집중력이 더 발휘가 될 수 있을까요? 즉, 집중력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집중할 수 있나요? 우리의 두뇌는 어때야 될까요? 몰입. 네, 몰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몰입할 수 있는 두뇌의 상태여야겠죠? 그리고 신체는? 신체도, 자, 우리의 신체는요, 우리의 근육과 혈압, 맥박, 호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떨 때는 막 움직이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차분히 있고 싶기도 하잖아요. 우리 신체는. 그러면 우리가 집중력을 높일 때는 움직이고 싶어 할 때 집중력이 올라가나요? 조금 차분하게 깊게 생각할 때 집중력이 올라가나요? 차분하고 깊게 차분할 때 우리 신체가 좀 차분해질 때 집중력이 더 생기겠죠. 그러면 그리고 마음은요? 마음은
마음도 차분해야 돼요. 마음도 편안해야겠죠. 막 우리 엄마 아빠 둘이 싸워 집중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자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둘이 분이 막 싸우셔서 내가 고민이 돼서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경우까지 색이 힘을 발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색이 내뿜는 파장이라는 게 있고 파동이라는 게 있고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밝힌 바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이 두뇌, 신체, 마음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럼 그러한 색은 도대체 어떤 색일까? 우리 두뇌가 몰입할 수 있고 조금 차분해질 수 있고 조금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색은 어떤 색일까를 고민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창의력. 우리가 창의력은 어떤 때 창의력이 생기나요? 어떤 상태일 때 창의력이 막 발휘가 되나요? 재밌을 때? 재밌을 때, 그렇죠. 좀 마음이 열린 마음에서 유쾌할 때, 내 신체가 조금 이완되고 편안할 때, 긴장될 때보다 좀 내 신체가 이완될 때 더 창의력이 생각이 난다고 해요. 네, 그러한 상태. 그리고 또 두뇌는 어떨까요? 창의력이 창의력이 필요할 때 우리 두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다각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지, 어떤 관점 이런 게 필요하겠죠. 내가 편중되어 있으면은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불가능한 것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발상에서 창의력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힘을 줄 수 있는 색이 어떤 색인지, 그리고 리더십은 어떤 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나요? 리더십은 팀에서 팀원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할 때도 있고, 팀원들에게 신뢰도 받아야 되겠고, 또 팀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도 있어야겠죠. 그럼 그런 색은 어떤 색일까? 자, 인간관계, 친구관계. 친구관계에서는 우리가 뭐 머리나 신체보다는 가장 필요한 거는 마음이죠.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마음? 친구관계에서 필요한 마음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친구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려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도와주는 색이 어떤 색일까를 알아볼게요. 먼저, 자, 시간은 제가 55분에 끝낼 계획이니까 빨리 할게요.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은 가시광선만 보여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원래는 색은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빛이라는 건 자외선, 감마선, 뭐 X선, Y선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럼 우리 눈에 감지할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딱 여기만 우리 눈에 보이는데 딱 여기만 잘라놓은 그림이 이거거든요. 자, 자외선, X선, 감마선, 적외선, 전파 이쪽은 우리가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감지할 수 있는 색은 딱 가시광선 여기뿐인데, 그러면 이 가시광선에서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쭉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부터 오늘 딱 기억해 두실 거는 이쪽 푸른